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또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연준이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두 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랠리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추가로 5% 가까이 또 올라갔죠. 네. AI 파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를 또 어떻게 소화하는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어제 국내장 좀 충격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화는 어떻게 나가는지 오늘 좀 바라볼 관전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장 조금 걱정스러운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마치 이때를 기다린 양 악재가 쏟아진 느낌이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 낙폭이 조금 제한됐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제 0.7% 밀린 코스피, 코스닥은 무려 2.8%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장은 뭐 중간이 없는 느낌입니다. 화창하거나 혹은 벼락이 치는 날이거나요. 일단 어제는 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죠. 단기 과열 우려감도 있었고 FOMC를 앞둔 경계감도 있었고요. 또 반도체 부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조금의 흔들림이 느껴졌던 장초입니다. 거기에 인플레 피크에 대한 기대감, 중국 부양책 기대, 그리고 빅테크에 집중됐던 자금의 분산으로 인해서 그나마 산업재 등에서 조금의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악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추가됐죠. 오전 10시, 11시경부터 해서 불안감이 퍼져나간 쪽은 이쪽입니다. 대한방직, 방림, 동일산업 등의 5종목들이 급작스럽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5종목 모두 다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거기에 미국이 중국의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 것을 최종 승인해줬다.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의 낙폭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죠.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이 낙폭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2차 전지로만 거의 5천억 원의 매도가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그러니 2차 전지 쪽에 대거 하락이 연출되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버텼던 쪽의 흐름을 보시면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은 경기 민감 섹터 일부 반등 흐름 나왔고요. 철강, 음식료, 항공 같은 경우는 환율이 1,200원대로 오다 보니까 그럴 경우 이익이 개선되는 섹터이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엔터는 골드만삭스에서 하이브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면서 추가 탄력을 받았고요. 이 뒤부터는 얼마나 시장의 결이 좋지 못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 핵 관련주, 곡물, 아모니아 관련주, 원전 방사능 관련한 종목들 이런 식의 흐름만 나타났기 때문이죠. 재료성, 테마성, 일시 자금이 도는 쪽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이 이슈. 그렇게 중국을 배제한다더니 미국이 갑자기 중국이랑 손잡나? 이런 반전의 움직임을 보이나? 여기에 대한 걱정감이 드러났죠. 재무부 산하 투자 적정성 심사 기구 측에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거시안, 고션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션에 대해서 미시건주의 공장 추진을 허용해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시건 쪽에서는 LG 엔솔이 이미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 국내 업체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겨난 거죠. 24억 달러 규모 투자로 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허용이었고 주정부 보조금까지, 부조금이 아니라 보조금까지 이미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 배터리 공급망 배제 강도 약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생겨났고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독식이 조금 깨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것은 거의 한국의 전유물이었는데 라는 그 신뢰도 살짝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의 하락이 컸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등등의 종목들이 다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낙폭이 과대하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 등이 들려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를 좀 살펴본 분석의 내용들이 추가됐는데요. 이번에 고션 측에서 공장을 세우는 것은 LFP 배터리용 양극재다. 결국 우리가 주력인 삼원계와는 무관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고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국 업체로 보기도 애매하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25% 지분을 들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경쟁사가 될 만한 레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 업체는 상위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건 나왔던 내용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해외 이슈로는 4월에 이미 주정부에서 한 표 차로 지급안 통과가 된 부분이고 아직 바이든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시건 측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용과 혹은 경제를 레벨업 시켜줄 만한 공장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설사 공장이 세워지고 최종 승인까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을 100% 배제하는 것은 불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일정 부분은 감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국과 지나치게 점유율 싸움을 할 만한 여지는 적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제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맞아떨어진다면 이들의 이 다시 한번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 오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자, 어제 그 밖에 테마성 움직임들 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천일염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TR, 신송홀딩스 상한가 거래 마쳤어요. 다만 시간 외에서 수산, 천일염, 6개 일부 종목들은 하락했기 때문에 변동성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전고체 쪽 흐름이 어제는 그래도 2차전지 내에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도요타 전고체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이소화학 15%, EV 첨단 소재, 레이크 머티리얼, 레몬 한노화성, CIS 등 강세였습니다. 러시아가 곡물협정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사료나 식량주들 올라갔고요. 러시아 전술 핵무기 도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방사능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속성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 어제장에 일단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체크 정도로 확인하시죠. 자, 어제 연상되는 악몽 이 주제로 딱 떠올리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없는 종목들인데 수년 동안 꾸준한 상승을 기록하다가 갑작스런 매물 출회로 하한가.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SG 사태요. 이와 비슷한 흐름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제2의 SG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하한가 5종목에 투자카페 운영자가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도 등장했고요.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여부 점검하겠다.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오늘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거래를 정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년간의 상승률 보시면 정말 소리 없이 이 정도로 올랐었네요. 몰랐습니다. 야금야금 올라와 있던 이들 종목들 어제 갑작스럽게 매물 출회되면서 주요 증권사 창구에서 빠르게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결국 다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매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 변동, 수급 왜곡 등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겠으나 이 부분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 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간 허락하면 이 부분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제 FOMC로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동결하겠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금리 동결이고요. 금리 인상 중단은 이번 회의만의 결정이다라며 다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차단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 이후에는 FOMC 시점마다 각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응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가 덧붙여졌죠. 그런데 시장이 출렁였던 이유는 바로 점도표가 되겠습니다. 3월 점도표는 5.1이 중간값이었는데 6월에는 5.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8명 연준 위원 중에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중간값 이상에다 점을 찍었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중간값도 올라갔고 그 다음 해년도 중간값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순식간에
베이스포인트를 내주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일단 중간값이 5.65로 상향됐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25bp 2번 더 인상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점도표로 인해서 점도표 쇼크를 조금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5.75 이상으로도 3명이나 점을 찍어놨다라는 점 확인이 됐고요. 왜일까 봤더니 끈적한 물가 때문입니다. 근원물가 전망이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 근원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지속 이어지고 있구나 시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자, 수정 경제 전망 내용을 보시면 GDP 같은 경우는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탄탄하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요. PC 물가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이 코어 PC가 3.6에서 3.9로 결국 근원 물가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점도표 쇼크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연설 등이 시작이 됐죠. 그 내용들을 보면 나름 제롬 파월 의장이 달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하긴 했습니다. 빨리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보는 타이밍이다. 천천히 올리면 경제도 적응이 가능하다. 인상 속도와 금리 레벨은 다르다. 지금부터 속도는 늦추겠다. 그런데 이것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이 희망 회로를 돌린 건 이 이야기입니다. 7월 금리 인상 여부 아직 결정 안 됐어. 실시간 지표 보면서 살필게 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 점도표 본다면 7월에 올리고 또 남아있는 나머지 3회 중에 또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7월도 아직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에 대해서 조금 믿지 않는 시각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인플레에 대해서는 작년 중반 이후 약간 완화되고 있고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주거 관련 물가 시간이 걸려도 안정될 것이다라고 코멘트했고요. 다만 연내 금리 인하 예상하는 FOMC 위원은 없었다라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딱 눌러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탄탄하고 물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잡힐 거야 라는 쪽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들과 함께 낙폭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뉴욕장에 나타났습니다. 일단 다우는 0.6% 밀려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그래도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죠. 나스닥 엔비디아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 전에 발표됐던 어제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둔화 신호를 받고 상승 출발했다가 FOMC 점도표 공개되면서 뚝 떨어졌었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와 함께 낙폭을 조금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점도표에 대해서 좀 공포를 가졌는데 정작 CME 패드워치 상으로는 25bp 인상 한 번 정도만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 추가 25bp 인상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별로 그렇게 신뢰를 주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나름 잘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엔 눈에 보이는 건 반도체 쪽이 되겠네요.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돌파 후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 7월에 곧 공개된다라는 기대감도 다시 추가됐고요. AMD도 최신 AI 칩 발표하고 나서 골드만이 AI 칩 업체로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AMD를 쳐줄만 하다 이런 내용을 꺼내놓으면서 AMD 역시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월가 곳곳에서 AMD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델타항공을 비롯해서 항공 섹터 계속 메모리얼 데이 주말부터 뜨거운 항공 수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도 일단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많이 빠진 쪽이 이 헬스케어 쪽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헬스케어 보험사들의 주가가 조금 내려갔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특징주로 좀 살펴보고요. 나이키가 오늘 많이 올랐다라는 점,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잘 점검하면서 살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흐름 보시죠. 반도체 AI 쪽 이슈가 많았어요. 구글이 AI 기반 광고 푸시 기능을 출시했고 아마존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에 AMD 새 AI 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새 제품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5%, AMD, 브로드컴, 인텔 그리고 오라클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AI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오라클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고 추가한 내용인데요. 반도체 장비 매출이 1분기에 세계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업황 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플러스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쪽 가볼게요.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테슬라. 그래도 낙폭은 제한됐어요. 0.7% 정도 밀려난 수준이었고요. 그 밖에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니콜라 18% 올랐고요. 리오토도 출하 데이터가 강하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로 인해서 7% 상승, 도요타도 전고체 이슈 이후 한 2거래일 동안 10% 정도 올라가네요. 오늘 5% 상승이었습니다. 자, 헬스케어 쪽이요. 노인들의 무릎과 고관절 수술 수요가 코로나 때 이제 밀어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한 보험 비용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빠졌고요. 휴마나나 CVS 헬스, 모리나 헬스케어, CNC 등의 비슷한 쪽에서 같은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의료 AI나 의료 기기 쪽은 아무래도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면 더 쓰임이 많아질 것이고 하다 보니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대표적인 의료 AI 종목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2% 올랐고요. 스트라이커나 진머바이오메 등의 종목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AI 파티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월가 곳곳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내놓습니다. AI 파티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 숨 고를 때가 됐다라는 지적도 나오니까요. 참고하시죠. 자,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계속 간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쪽 여러 가지 산업 이슈가 엮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합니다. 지난번 정찰풍선 사태에 취소됐던 일정 4개월 만에 새롭게 가게 되는 건데요. 양국의 소통 라인을 유지한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대만과 우크라이나 이슈 논의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죠. 대만 타이완 뉴스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서 자국민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소 6개월가량 이미 진행 중이고 최근 2달 사이에 자국민 철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 같이 나왔네요.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방산, 페라이트, 히토류,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보는 섹터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중국 얘기 나왔으니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번에 16일경 부동산 내수진작 기준금리 인하 이걸 다 포함한 12개 조치를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 논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구리라던가 혹은 철광석값 쪽에서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철강 섹터 수정 앵커가 브리핑 도와줄 겁니다. 어찌됐건 중국의 부양책 이슈가 이제 곧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올 것인지 오픈된다면 어떤 내용인 건지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 효과가 반영되는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오늘 부산항에 방문합니다. 도시 재건 협력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면 또 이런 쪽 어제도 현대로템의 흐름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방산 플러스 재건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산업부에서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전소보다 송전선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쪽 종목들 관련주로 체크 가능할 것 같고요.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부가 그 관련 조항 등을 뜯어봤더니 한국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없었다. 모두 좀 동일한 영향권이다라고 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소화할 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관심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이제 섹터 이슈 들어가 볼게요. 철강 쪽 오늘 자세히 풀어주신다고요. 네, 어제 철강 관련주들이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는데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아마 마감까지 잘 이어졌을 텐데 네.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상승분을 반납하는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시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영 앵커가 얘기 주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관련해서 철강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제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강세를 분명히 보여서 다시 철강 쪽에 불이 붙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는데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소폭 축소가 되거나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철강 대표주 중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유지한 채 마감 지었고요. 현대제철이 3%가량, 나머지 종목들은 1% 이외 밑으로 하락한 1% 안에서 이제 상승부를 켠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장중에 5%가량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철강 중소형주 관련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KG케미칼이 장중에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4% 가까이 상승분 어느 정도 반납하고 마감을 지었고 부국철강이나 하이스틸 등등의 종목들 1에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휴스틸과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하락으로 돌아선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용 리튬 생산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현대제철은 개별적인 이슈로 19일부터 이 H형강의 공급 가격 3만 원 인상이라는 이슈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섹터 안에서도 동일산업이나 만호제강이 각각 하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짚어주셨던 제2의 SG 사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조강의 5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열연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후행적으로 함께 철강사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상무부가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부분들 을 발표했는데요.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쪽에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 앞으로 철강의 실물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증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지금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이 철강 선물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지표의 개선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통 가격이 2주 연속으로 소폭 올라갔고요. 그리고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철광석의 가격도 9%가량 급반등했다라는 부분들이 철강제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지 수요가 늘어나고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기대감이 키우고 있다. 철광석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 기대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와 현실 사이라는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에서 예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철광석의 운송이 중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일주일 동안 철광석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름철은 전통적으로 건설 섹터에게 있어서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의 일부 제철소에 감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실수요가 개선이 된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광석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수요인데요. 수요가 업황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산에 대한 명령이라던가 전기 부족 같은 여러 가지 사태가 물론 철강제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철강제와 기타 원재료 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수요가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
투자를 하고 있는 신경제 인프라 그리고 구경제도 계속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의 수요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철광석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크게 떨어졌었고 크게 부진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래도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철강 업종 중에서 가장 주목할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바오산 철강이라던가 아르셀로미탈이라던가 신일본제철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글로벌 피어 그룹과 함께 좀 병행해서 보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이 표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안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크게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철강주였는데 개인 투자자에게는 2차 전지주로 판단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종목인데도 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올해 포스코 홀딩스 순매도 1위 종목이었습니다. 올해만 4조 원이 넘게 팔은 건데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도 이와 함께 38%까지 축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황이 좀 부진하고 실적도 안 좋았고 2분기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사로 포스코 홀딩스를 접근한다면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올해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폭풍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4조 넘게 팔았지만 개인들이 4조 넘게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연초에 주가가 27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 거의 뭐 40만 원대까지 올해 들어서 42% 급등을 개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매수 의견을 일제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투자 의견을 일제히 매수로 유지하고 있었고 목표 주가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철강의 생산량이 회복되는 데다가 이제 신성장 엔진인 리튬을 장착했고 2차 전지의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하이투자증권에서도 3분기부터는 철강의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 가치에다가 리튬 부문의 사업 가치를 더한다며 목표 주가 46만 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증권에서도 향후 철강과 리튬 가치로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리튬을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쪽의 사업 부문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관련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나 그룹사별로 덩어리로 좀 주목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됐든 포스코가 됐든 뭐 이수가 됐든 코스모가 됐든요. 좀 나눠서 각각 그룹사 덩어리로 주목받는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앞단에 세우는 게 포스코 그룹이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또 관심들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그 전략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서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MC도 지나갔습니다. FMC도 FMC지만 어제 국내장도 너무나 이슈들이 많았고 해서요. 일단 하나씩 점검을 해보죠. FMC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조금 점쳐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FOMC는 일단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동결에 대해서 화요일 날 이제 뭐 전략이라든지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코멘트 드렸고요. CPI가 괜찮게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날 어느 정도 이제 관련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시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나 챙길 때 좀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 드렸었는데 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조금 사실 어제 시장 자체가 조금 어수선 많이 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좀 어느 정도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조금 이제 공매도 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FOMC부터 코멘트 드리면은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동안 시장을 견인했었던 요소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어떤 문제와 싸워야 되냐면 이제 점도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코멘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과연 얼마만큼 버텨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코멘트 드릴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작년부터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 계속적으로 너무 긍정의 코멘트를 주다가 정말로 호되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서 그 이후에 정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런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시장을 좀 끌어내리기 굉장히 좋을 만한 이슈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면서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되면은 지금은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밀렸을 때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요. 정말로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실적 이제 시즌에 진입이 하게 되면서 이게 과연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7월, 8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FOMC에 대한 전략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추가 하락에 대한 요인도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 코멘트 드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쥐고 있는 채로 지수를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리스크를 조금 대비하는 현금 비중은 둬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종목은 빠질 때 그래도 살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어제 미국에서 중국 일부 업체에 대한 공장 설립을 허용해줬다라는 이슈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 위주 낙폭이 유달리 컸고요. 그 이후에 좀 낙폭이 지나쳤다라는 내용과 세세한 내용 등이 같이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유자를 위해서. 네, 어제 좀 오후 정도부터 좀 유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또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좀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덧붙여지면서 조금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좀 위치상 직전 고점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작은 이슈에도 좀 매물이 많이 출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전 고점을 결국에 돌파를 하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돌파를 하지 못했고 거래량이 나온 음봉이 나와서 사실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어제 하락 요인을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알고 있었던 요소가 재부각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빠질 만한 요인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고요. 오늘 당장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 있죠.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바닥 찾기에 다시 돌입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다 보니까 늘어났었던 신용잔고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아마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조금 이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타점을 또 잘 잡는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이제 또 관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도 꽤나 매력적인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제조업 기반의 업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죠. 즉 이제 꿈만 먹고 살지는 않고 실제로 밥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너무나 좀 건전하게 잇따라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즉 이제 직전에 있었던 바닥권 라인을 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급 변동 어느 정도 진정을 예상하고 하루 이틀 정도 좀 소화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용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신용 비율이 높았었던 양극재 기업들이 어제 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뭐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싸다고 덜컥 사시진 마시고 우리에게는 또 분할 매수라는 또 좋은 무기가 네.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미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조금 우위에 시장을 좀 잡으려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매수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대 매매 얘기 나오니까 어제 그 하한가 종목도 생각이 나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부터 매매가 정지되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최근에 이제 조금 또 한 하루 이틀 걸러서 계속 이제 관련돼서 이제 문을 닫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기사들도 막 많이 네. 나오고 좀 안 좋은 사실 주식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즉 이제 신뢰도의 문제죠. 신뢰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발행이 되면서 시장을 좀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은 또 실제로 선물 쪽에서도 그렇고 코스피 쪽에서 그렇고 매수를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네. 기관 쪽에서 유난히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있을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대비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물량들을 좀 이제 가파르게 좀 내놓은 게 사실 어제의 하락의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거래 정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낙폭이 좀 제한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제 좀 빠졌던 종목들의 신용잔고 비율이 꽤나 높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나 이런 부분 정말 이제 손쓸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다행히 거래 정지로 좀 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런 이슈로 인한 엄청난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진 않으나 이런 문제들이 지속이 되었을 때 사실 이제 예방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나오는 이런 미봉책들이 조금 나왔을 때 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을 맞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빠르게 좀 개선되기를 좀 바라면서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이 매번 이제 예방 차원보다는 이런 이제 처벌의 차원으로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일단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철강이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부양책 패키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철강석 값도 반등하다 보니까 그게 또 철강 제품의 가격으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강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정말 안 살았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달았었긴 한데 사실 1, 2분기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3분기 정도에 정말로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었는데 정말로 많이 살아나지 않았고요. 실제로 데이터도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요일이었던가요? 지난주였던가 이제 뭐 해운주 좀 다루게 되면서 일단 단기 반등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여전히 또 맞았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글로벌 수요는 견고를 하다라는 입장에서 중국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이제 조선 쪽, 해운 쪽과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당장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너무 이 섹터 자체를 끌어올리기는 너무나 힘들다. 지금 이제 최근에 철강주들의 일부 이제 2차 전지 사업이나 신사업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 즉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많기는 하나 섹터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3분기와 4분기 때 오히려 짐작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3분기 때 정말로 이제 뭐 마일드 하든 이제 약간의 조용조용한 경기 침체가 오든 그때 정말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가 좀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체는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이제 밸류가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한 번 정도 반등은 성공할 수 있으나 이게 지속되기는 너무나 힘들고 한 번 정도 더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나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철강에 대한 매력도는 존재를 하나 지금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시각 확인해 봤고요. 이제 진만쌤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글로벌 분쟁 재점화, 방산주 이야기 풀어보죠. 어제 현대로템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오늘 또 미중 관련한 갈등을 좀 자극할 만한 뉴스도 살짝 있었는데 러시아도 자꾸 요즘 이제 헤드라인이 떠오릅니다. 안 좋은 뉴스로.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방산주를 다시 봐도 돼요? 또 방산주가 실적
흑주잖아요, 나름. 네, 그래서 이제 또 조용조용 이제 사실 방산주가 또 시끌시끌할 때는 또 굉장히 시끌시끌하다가 조용할 때는 또 굉장히 조용해지는데 지금 또 의외로 또 잘 버티고 있는데 또 이제 이슈는 좀 조용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에 또 매번 또 관심 가져보시면서 사실 이제 뭐 구조적으로 이제 30-4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뭐 실적으로 당장 쫙 올라가기에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구조적인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반 정도 10% 내외의 수익률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도 비슷한 결인데요. 또 원전도 가만 보시면 조용할 때 사서 시끌시끌할 때 팔면 좋은 것처럼 방산도 지금 조용할 때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조용할 때 사셔서 한 10% 내외의 수익률을 가져봤었을 때 분명히 글로벌 분쟁 관련된 이슈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 좋은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좀 이슈에서 멀어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금방 결이 바뀌었을 때는 또 빠르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방산이기 때문에 지금 조용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사실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꽤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먹거리를 찾으시는 분들께 지금 방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으로 좀 압축해 봤고요. 티웨이항공이 이번 주에 말씀 주셨었고 그 뒤로 또 LCC 흐름들이 꽤 좋단 말이죠. 계속 보유입니까? 네, 조금 더 추가 상승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그래도 10% 이상의 좀 수익률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제 뭐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어제도 제주항공도 괜히 많이 올랐고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팔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전략 따라볼 게 많았었는데 오늘 차곡차곡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됐길 바라볼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